살인자입니다. 네, 사실 굉장히 섬뜩한 단어죠. 보겠습니다. 김건희는 살인자, 전현희 그건 난장판된 검사 탄핵 청문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에서 전현희 의원이 앞서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가선물 명품백 사건을 조사한 권익위 간부의 사망 사건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직접 보시죠. 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라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강직하고 소신 있는 젊은 국장에게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하고 잠깐 발언 중지해 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죽음에 여기 책임 있으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의원님? 잠시 정리합시다. 잠깐 조용히 하세요. 잠깐 조용히 하세요. 본인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 발언하면은 여기는 정부가 아니고 잠깐 조용히 하세요. 정부를 하더라도 김건희가 살인자. 권익위 직원들 한번 만나서 물어보세요. 챙겨한 줄 아세요? 소관이를 누구 때문에 더 많이 했는지. 챙겨한 줄 아세요? 여기는 아닙니다, 저는.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네, 보셨죠? 저렇게 시작이 됐고 결국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일단 요것부터 이제 여쭤볼게요, 김중 대변인님. 김건희는 살인자라는 얘기는 그건입니까 아닙니까? 표현이 좀 과도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요. 네. 그러나 저 표현이 왜 나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도 좀 함께 봐야 된다. 지금 우리가 계속 표현만 중시하지 그 표현 안에 들어있는 내면을 보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그 전현희 의원이 처음부터 저런 표현을 쓴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전현희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하면서 조근조근하게 목소리 낮춰서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저렇게 송석준 의원님처럼 일어서셔가지고 전현희 의원을 극단적으로 공격을 또 하니까 전현희 의원도 이제 참다 일어나가지고 맞대응을 한 것이 지금 저런 그건이 나온 거죠. 표현이 나온 건데 지금 전현희 의원이 하고자 했던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 국민권익위가 지난 6월 달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문제를 종결 처리해버렸지 않습니까? 사건을 이제 유야무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이후에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과정을 책임졌던 권익위의 국장분께서 얼마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이 죽음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그 수수 문제 처리를 종결 처리하는 것에 상당한 압력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그 결과로서 나온 것이다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또 유가족도 그렇게 보고 있고 유가족들이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아무도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한 진실 규명을 왜 하지 않느냐, 그런 청문회가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었던 과정이었다라는 건 그것이 이제 내면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발언이 그건이다 또는 막말이다 또는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민주당이나 왜 다른 데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거에 더 반성도 안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막 공방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께서 사과할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면서요. 그럼 사과도 하고 국민들께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정치권에만 툭 던져놓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런 공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김 여사한테 있고, 그리고 이런 사달이 난 데 있어서는 표현이 부적절하지만 표현만 볼 건 아니다. 본질을 좀 봐야 된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오히려 전 의원을 좀 자극한 면이 없잖아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게 좀 유가족 입장에서도 자꾸 조사하자고 얘기하는데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이동학 의원님, 네. 또 여권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당 순진 국장이 그럼 김건희 여사 사건만 맡았느냐, 이재명 대표 헬기 사건도 맡고 정치적인 다른 사건들도 다 맡았는데 왜 김 여사 건만 갖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이 권익위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네. 심지어 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또 거치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함께 일했었기 때문에 감정에 복받쳤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왜 다른 사건은 건드리지 않고 왜 이 사건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실제로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나오는 정황들, 나오는 이야기들이 결국 그 건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전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부분이 약간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망자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 때문인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정황상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마 국민들께서도 저 말을 가슴속에 품으신 국민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 말을 전현희 의원이 사실 복받쳐가지고 한 것이라고 보는데 물론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국회가 극단적 말을 사용해가지고 서로의 상처를 비집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이 배경에는 국가기관이 법치를 선언했고 정의, 공정, 상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국민들께 했고 그걸 통해서 당선되신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기관이, 국가기관이 법치, 정의, 공정,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국민들께서는 야 저거 명품백 받았어? 저거 당연히 제대로 수사되겠네? 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내부에서 일을 하셨던 이 공무원분은 굉장히 큰 자괴감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한 지점에서 괴로움을 느끼셨던 것이고 이 지점이 지금 이제 망자를 두고 막 이제 책임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인데 전 여전히 여기에서 가장 책임을 느껴야 될 건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해당 발언 자체는 좀 부적절했지만 좀 뭐 나오는 뭐 정황이 그런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좀 얘기하던 와중에 뭐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좀 썼습니다. 근데 자칫 이것도 선택의 하나구나라고 인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사망, 숨졌다라는 표현으로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제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한바탕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전현희 의원 제명해야 된다.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108명 전원이 지금 사인을 해서 이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 의원도 입장을 냈어요. 뭐라고 냈느냐. 김건희를 지키겠다는 겁니까? 전현희를 죽이겠다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지켜야 하는 사람은 김건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내가 죽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네. 지금 김 여사 지키기를 하는 거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향 제목이 또 이거였었어요. 같이 보시죠. 반인륜적 전현희 제명안 제출. 전 김건희 지키려 날 죽이냐라고 한 건데 지금 전현희 의원이 계속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살짝 좀 갑작스러울 수도 있는 게 권익위는 국회 정무위 소속입니다. 근데 김기영 대변인님 약간 급작스러운 느낌 드는 게 정무위에서 얘기를 안 하고 왜 법사위에서 이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저는 다분히 좀 의도적이다, 계획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 사망에 대해서 유족들의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망 원인에 대해서 좀 봐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여야 정치권에서 차분하게 기다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어제 법사위에서 이례적으로 그 정청래 위원장이 전현희 의원이 얘기를 할 때 좀 자제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어제 법사위는 그거 아닙니까? 검사 탄핵 관련한 청문회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권익위 얘기를 하니까 자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제지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책임에 있어서도 전현희 의원이 예전에 권익위원장 아니었습니까? 그때 네. 정권이 바뀌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게 수면 위에 올라왔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전현희 의원이 그 권익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고 법안까지 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 분이 뭐 이렇게까지 좀 해석하는 게 저도 좀 안쓰럽기도 하지만 네. 지금 전대 과정에 있습니다. 민주당이. 네. 근데 이분이 지금 뭐 5일을 하느냐 6일을 하느냐 여러 가지 뭐 막차를 타느냐의 부분이 있는데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 존재감이 그리 크지 않으신 분인데 대정부 질문 때 정신 나간 의원들 해가지고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존재감이 크고 지금 2, 3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5위 안에 들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어제 저런 정치적인 행동이 진짜 유족들을 생각하는 것이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렵사의 우리들이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못한 것들이 뭔가 하나가 한두 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지금 여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건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유족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저는 진짜 믿고 싶지 않지만 본인의 어떤 선거 전대를 위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지적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전현희 의원의 발언은 다소 의도가 있었던 계산된 행동이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 또 서울신문에서 오늘 썼습니다. 서울신문 같이 볼까요? 정부와 악연, 경선용 포석, 우발적 발언, 진화나선 민주. 지금 말씀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뤄지고 있는 전당대회, 지금 현재 전현희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죠. 여기에 나서 전당대회 이 경선용 포석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막차 말씀을 하셨어요. 막차. 왜 막차라는 얘기가 나오냐? 지금 현재 누적, 아직 전당대회가 끝나지 않았죠. 전당대회가 끝나지 않았는데 현재까지의 누적 득표율, 이제 18일 서울이 남았습니다. 1위 김민석, 2위 정봉주, 3위 김병주, 한준호, 이현주, 전현희, 민형배, 강선우 순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전현희 의원이 6위죠. 근데 최고위원이 되려면 5등 안에 들어야 합니다. 근데 5등이 누구냐? 이현주 의원이에요. 이현주 의원과 전현희 의원은 0.02%포인트 차이더라. 이동학 의원님. 네. 공교로운 거냐라는 게 김기흥 대변인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뭐 세간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현희 의원은 국민권익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과 함께 일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게 격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것이 발화가 된 것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께서 전현희 의원 책임이다라는 얘기를 현장에서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격분해서 저 말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저것이 고도로 계산된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그러면 송석준 의원의 행동까지도 다 예측을 했단 말입니까? 그런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에 저 내용을 껴맞춘 것이다. 좀 그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당시 상황에 욱해서 같이 근무했었던 국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감정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송재준 위원님. 아니 근데 저거는 그냥 감정이 격해지시는 게 아니라 다분히 좀 준비하고 격해지고 계시는 느낌 아닙니까? 0.02%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제가 알던 평상시 전현희 의원과는 좀 다르게 한 2000% 좀 오버하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애당초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좀 의심이 되는 정황이 있다. 그리고 또 전현희 지금 이제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걸 보니까 거의 2, 3년 동안 대한민국에 발생한 모든 참사의 원인이 다 김건희 여사 때문인 것이고 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셨어요. 이게 과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상식적일까? 저는 애당초 지금 이제 안타깝게 사망을 하신 이 지금 국장님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망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나온 직후에 바로 언론 보도가 어떤 게 나왔냐? 이 사망하신 분과 지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내가 몇 달 전에 이 사람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소이다라고 갑자기 공개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카톡 같은 것도 공개를 하셨습니다. 네. 근데 카톡을 봤었을 때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의 김자도 나오지 않아요. 그분이 공개했던 카톡을 보면은 그냥 좀 실망을 드려서 죄송하다, 유감스럽다 이렇게만 카톡에 나와 있지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유가족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번에 정치인들이 이제 조문을 가려고 했었을 때 권익위에서 그거를 이제 막았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유족의 뜻이 아니었다도 이런 반박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확인해 보니까 상주인 부인께서 정치인들이 오는 게 좀 부담스럽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름도 공개가 되지 않는 76세인 어떤 분, 이분도 친척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 친척이라고 하는 분이 이거 뭔가 좀 진실규명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얘기했다라는 걸 꼭꼭지만 따가지고 지금 유가족들이 진실규명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과연 이 사건을 누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인가.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문제 같은 경우는 네. 이번에 사망하신 분이 박사학위까지 있을 정도로 이 청년금지법에 대해 가지고 아주 전문가라고 하시죠. 네. 그럼 이분이 보시기에 아니 애당초 이거는 그 부인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다.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법대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헬기 특혜 문제 같은 경우도 특혜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당시 이제 문제가 됐던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국회의원은 또 해당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처벌을 안 받는다라고 종결을 했습니다. 그것도 네. 똑같이 법대로 한 거예요. 두 가지 모두를 갖다가 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처리를 하신 건데 누가 도대체 위압을 가했다는 것이고 누가 도대체 이거를 갖다가 뭐 겁박을 했다라는 겁니까? 오히려 겁박했다라고 원하시는 거 아닌지 협박했다라고 원하는 거 아닌지 좀 되묻고 싶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둘 다 법대로 하지 않았느냐? 예, 지금 우리 성재준 위원님의 발언에 제가 일일이 뭐 반박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약간 음모론적 주장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고 있는 객관적 사실들을 약간 왜곡하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지금 요번에 사망하신 국장께서 그 종결을 주장하신 건 아니에요. 이분은 수사기관에 보내야 된다. 이 네.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이첩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보다 위에 계신 분들이 이것은 빠르게 종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종결 처리가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원들의 얘기인 전원들의 거죠. 전원들을 다 모아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지금 이번 권익위의 이 종결 처리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그 수혜를 입은 사람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봐요. 수혜를 입은 사람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간에 이 종결 처리 때문에 어떤 다른 수사기관으로 입촉되는 상황들은 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났는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권익위 국장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의 발언까지 나오는 거 보면 네. 저는 오히려 이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지금 그 민주당이 이분이 종결 처리한 걸 압박했기 때문에 네. 이분이 어떤 극단적 선택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거냐? 네. 이렇게 지금 몰아가시는 거야말로 정말 음모론이다. 이렇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짧게 네, 마지막. 뭐 제가 말씀 이제 드렸던 게 약간 좀 음모론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추가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망하신 분의 국장께서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주변인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 문제를 갖다가 민주당이 압박을 해가지고 사망에 이르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음모론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논리에 따라 가지고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이 외압을 해가지고 사망에 이르렀다 그것도 음모론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만큼 핫한 이슈입니다. 네. 이렇게 핫한 게 어제 이 법사위에서 빵 하고 나왔다라는 거죠. 네.